10회분을 풀겠습니다. 1번 봅시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에도 환가대금에도 미칩니다. 맞습니다.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임대차니까 최단기 2년으로 보죠. 맞습니다. 임차인이 4번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하고 소유권이 혼동이 일어나죠. 따라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죠. 자기가 임대인이면서 자기가 경매인이니까 혼동이 일어나니까 임차권 소멸하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혜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근데 여기에 선순위권자가 없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놨는데 이게 지금 1억의 보증금인데 요 채권자가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이게 가압류를 해놨어요. 가압류를 해놨을 때 그때 원래는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권자죠. 이 사람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야. 이 사람이 채무자. 이 사람은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제3채무자. 근데 제3채무자 갑이 집을 팔았어. 병한테.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하니까 임대인 주의를 승계합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의 주의를 승계해버립니다. 승계하니까 결국 요 가압류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2번입니다. 갑은 을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의 임차에서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구정이 주택의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래서 지금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건 병소유고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정이 주택의 저당권 취득했죠. 정이 저당권 취득했어. 후순위권자죠. 근데 얘가 경매 들어갔어. 경매 들어갔을 때 무가 경락받았을 때 최선순위 저당권 을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기준 이게 소멸하니까 삭제되고 이 사람은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사람은 이게 삭제되니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죠? 1번 을의 저당권을 소멸합니다. 1번이 맞죠? 2번 무가 임대인주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멸하니까 틀렸죠.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의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을이 먼저죠. 틀렸죠.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변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소멸하니까 정이 갑보다 매각된 우선 변제 받는다. 갑이 먼저 받죠. 3번입니다. 주임법에서 적용되는 걸 다 고르시오. 기억. 임차주택이 미등기든 무허가든 다 적용됩니다. 기억 적용됩니다. 2번. 일시사용 임대차다. 명백하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돼도 적용됩니다. 니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했는데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 수탁자 같은 거 명의 신탁했을 때 임대인이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가 아니고 도단한 때다. 그래서 수리한 때가 됩니다. 틀렸죠. 등기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다는 최우선 변제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이 답이죠.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됐습니다. 경매의 매수는 임대인을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죠. 여기 선순위가 있을 때 승계하지 않습니다.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가 행사할 수 있다. 확정일자 필요 없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되죠.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 대금에 미치지 않는다. 미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13년입니다. 13년 2월 1일 갑은 을 소재 주택을 보증금 7천에 임대기간 1년으로 해서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옳은 걸로 고르시오. 13년입니다. 13. 네, 13년인데 그때 을 소유 주택을 갑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근데 13년 2월 1일 날 했어요. 입주와 동시에 마쳤으니까 다음 날 기준이죠. 1년 임대기간 1년 전에 했어요. 1년. 그럼 1번 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14년 1월 1일은 1년이 지나지 않았죠. 1년 지나지 않았죠. 1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증액 청구할 수 없어요. 2번 14년 3월 1일입니다. 14년 3월 1일이다. 그러면 1년이 지났죠. 1년 계약하고 1년이 지났으니까 법정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죠. 묵시적갱신이 되니까 사실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런 약정기간 만료일 이후로 갑에게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되니까 묵시적갱신이 되고 그 묵시적갱신 된 다음에 임대인은 2년 보장해 주고 존속기간 중이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보세요. 묵시적갱신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하고 3개월이 지나야 소멸하죠. 그럼 이 행위를 하지 않았죠. 임차인은 묵시적갱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어요. 대항력이 깨집니다. 유지되지 않죠. 한 사람이라 남아있지 않는다면 깨집니다. 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주택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년이니까 이때 3,500이 아니고 3,200 기준 한도 내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기간이 만료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집이 팔렸다.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하니까 5번이 답이죠. 6번입니다. 주임법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임대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죠.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하다. 적용된다. 안 됩니다. 틀렸죠. 2번이 답이고요. 임대보증금 감액으로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죠. 판례죠. 임대차가 성립 당시에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다. 그럴 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됐습니다.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주의를 승계한다. 아까 이거 했죠? 가압류한 상태에서 요게 집이 양도됐어.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 주의를 승계하니까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죠.
승계하니까 결국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어요. 7번입니다. 주임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한 상태도 임차인 사실 안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팔렸다. 그럴 때 을이라는 사람은 집 판 사실을 알고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한다면 요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는 판례입니다. 2번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미등기 주택에 적용됩니다. 3번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 보증금 반환 하지 않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집원만 제도로 기재하면 되고 동호수가 없어도 대항력 취득합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 대항할 수가 없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잖아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이때 대항할 수가 없어요. 5번이 답이죠. 8번입니다. 주임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거기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와 대항력 갖춘 임차례 지위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전세권자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대항력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지위가 완전히 병행을 합니다. 있다로 가야 됩니다.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전세권자에 대해서도 배당 요구로 보아야 되지 않습니다. 보아야 한다가 틀렸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지위와 임차의 지위가 병행하니까 배당 요구를 같이 보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자는 보호되지 않죠.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 우선 변제가 주의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할 게 지금 이 경우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합시다. 이럴 때 이 건물이 갑건데 여기에 을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췄다 할 때 여기는 대지 환가에 미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동일 소유라면은 대지 환가대금에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가 있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 들어왔을 때 그 건물에 에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을 갖췄다. 그러면 요게 경매 들어갈 때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가 안 돼요. 차이점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습니다.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한 사실상 배우자가 항상 이게 틀렸죠? 상속권자의 우선에서 사망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 만약에 임차인이 여기에 사실혼 배우자 A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망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상속권자가 없어요. 상속권자가 없으면 A가 승계합니다. 임차권. 근데 상속권자가 있어. 상속권자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즉 가족 같이 살지 않아. 같이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죠. 거주한다면은 그때는 상속인이 승계합니다. 근데 거주하지 않을 때 이때 이촌 이내의 친족하고 플러스 사실혼 배우자하고 공동 승계하는 겁니다. 항상이 틀렸죠. 9번.
갑소유 대주의 가부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일정액 최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이다.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경공매대금입니다. 경매대금이라든가 공매대금이지 경공매지 매매는 아닙니다. 틀렸죠?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 우선에도 변제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죠.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 건물이 같이 동시에 배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대지와 건물 가액에서 비례해서 평등 배당해 줍니다. 갑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후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옳은 걸 고르시오. 다세대 주택 임차인 동호수 표시 없이 집원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가 아니고 다세대니까 동호수 기재 없으면 대항력 취득 못합니다. 단독 다가구와는 달라요. 주택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에 관해서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말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주거용 용도로 변경된 후 이를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근저당권제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가 있죠.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수리 전이라도 도달함으로써 신고로 소요력이 생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수리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늘 프린트 나온 거 보세요. 프린트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있잖아요. 이거는 뭐 18년 9월 18일 개정된 내용인데 차이점만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상임법 상임법 내용이죠. 주임법인가? 주임법이죠. 기존에 그러니까 거기 차이점 보세요. 차이점 18년 9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하고 똑같죠? 개정 전에. 근데 1억 1천만 원이죠.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상향 정도됐죠.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정권역에서는 그 전에 세종시하고 용인시, 화성시가 추가됐죠.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가 우리 저기 세종자치시 알고 용인시, 화성시 동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수도권 과밀억정권역으로 해서 보증금 1억 이하의 3,400. 개정된 내용. 그 다음에 광역시는 똑같이,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똑같아요. 주임법에 금액이 약간 변동이 됐다는 거. 서울특별시는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보증금이 3,700, 그 다음에 3,400 이렇게 변형됐으니까, 개정됐으니까 이게 18년 9월 18일입니다. 18일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요? 네? 20일이죠. 19일이니까 이 내용은 아마 뭐 크게
시험 문제와 관계가 없을 거지만 참조로 상향 조정됐다. 참조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상인법. 2017년 2월 10일 을소유 X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을로부터 보증금 6억이죠. 그러면 임차에서 대항 조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어. 그러면 이 상인법도 2018년 2월 16일 날 보증금 액수가 좀 변형됐죠? 개정됐죠? 그러면 이건 17년으로 됐으니까 개정 전이야. 그러니까 6억이라면 개정 후에는 6억 1천만 원이잖아. 서울특별시. 개정 전이라면 요거는 개정 적용되지 않죠. 근데 거기에서 계대건삼 생각나죠? 그래서 상인법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상인법에서 요게 초과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는 예외가 계약, 갱신, 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장 규정, 3기의 차임을 안 낼 때 해지 규정, 3. 그래서 요 규정만 적용되어 있죠. 환산보증금이. 그러면 17년에는 6억이라면 초과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가부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 5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요구권 적용됩니다.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 기간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최단기 1년인데 적용 안 되니까 임대인 을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갑의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임대차 종료 보증금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갑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추가됐으니까. X건물의 경매에 매각됐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의 일반 채권자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번이 틀렸죠? 추가됐으니까. 계대권삼 이것만 적용되고 초과 시에는 적용 안 됩니다. 12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옳은 걸 고르시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죠. 대항력만 갖추면 되죠. 주택인도 받고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2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이 법은 적용되지 않죠. 맞습니다. 2번이 답이고 3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죠. 상인법은 2년이 1년으로 고쳐야 됩니다. 4번 전차인의 차임 2기 차임이 아니고 3기입니다. 틀렸죠.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임차인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고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죠. 방해한 날이 아니고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13번 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만 원을 임차해서 대항 조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3기의 차임을 안 냈다. 해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죠. 3거 보전 파멸 처리. 임대기간에 별도 약정이 없습니다. 상인법 최단기 1년으로 보죠.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확정 판결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명도 의무는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집행 요건이 아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집행개시 요건이 아닙니다. 건물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이 X건물 환가대금의 보증금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준수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의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합니다. 14번 상인법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갱신, 거주로 통지, 관리행위니까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관리행위는 민법의 265조라는 조문에서 지분 후 과반수라고 그랬죠.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이 관리행위에 아까 임대차를 한다. 임대차를 해지한다. 또는 갱신, 상인법에서 갱신, 거저로 통지한다. 갱신, 거저로 통은 일종의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행위니까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이 주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에 3기이 달할 때야 해지할 수 있죠.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5번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 거저로 통지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법정갱신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틀렸죠?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갑은 을소유 서울특별시소재 X상가 건물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에 임차해서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X건물에 2009년 4월 6일 가등기한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가등기에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그 중간에 들어왔죠. 자실 임차권을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1번이 답이죠. 갑이 임차 건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가정법 적용 아니다가 아니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갑을 간에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은 최단기 1년으로 보니까 10년 5월 30일로 만료해야 됩니다. 11년이 아니고 갑이 임차 부분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습니다. 갱신 요구를 하지 못한다. 틀렸죠? 할 수 있죠? 여기서 갱신 거절. 그래서 여기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이게 5년까지 가능한데 거절이 안 되는데 거절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거절 사유가 삼거 보전 파멸 처리, 삼거 보전 파멸 처리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파멸 처리. 삼거 보전 파멸 처리. 그래서 3기의 차임에 안 냈다. 거짓 그 밖의 부정 방법으로 임대차였다. 합의로 보상하기로 했다. 동의 없이 전대했다. 요 파손이죠, 파손. 파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거절 사유가 되는 거니까 경과실이다. 그러면 경과실로 파손했다면 거절 사유가 안 됩니다. 갱신 요구할 수 있죠. 멸실했다. 철거나 재건축한다. 그 다음에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그럴 때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 원. 50만 원이니까 자, 환산해야 되죠. 그러면 5천만 원입니다. 5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그러면 1,500 더하니까, 그렇죠? 5천만 원, 1,500. 그러면 50만 원이니까 5천이죠? 50 곱하기 100이니까 6,500. 6,500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보증금 이외에 보증금이 여기 4,500이니까 여기다가 4,500에다가 5,000을 더해 9,500이죠. 9,500이니까 이거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6,500 이하여야 되니까 16번 상가건물 보호법 옳은 걸 고르시오.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이 2억 원, 월세 250이다. 그러면 2억 플러스 옳은 거. 그래서 옳은 거는
보증금이 2억이다. 그럼 월세가 250이다. 그러면 250에다가 곱하기 100이 주니까 2억 5천이죠. 2억 5천에다가 플러스 2억이죠. 2억이니까 적용이 된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18년 2월 26일자는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6억 1천이죠. 6억 1천이니까 이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 보증금 2억에 월세 250이라면 4억 5천이죠. 이 법은 적용되겠죠. 현재 입장에서만 6억 1천만 원 이하니까 체크.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2년 정했습니다.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2년 정했으면 2년으로 가는 겁니다. 틀렸죠. 임차인 상가 건물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는 신청하면은 교부된 다음 날이 아니고 신청 다음 날이죠. 틀렸죠. 대항력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해서 전차에 직접 점유하면서 그 점유로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했다면은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답입니다. 상가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요 구비한 임대차 폐업 신고했다가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했다면 등록을 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7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걸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 3년이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재건축결이죠. 나머지 공용부분의 변경 4분의 3입니다. 구분소유 경매청구도 4분의 3, 규약의 설정 변경 4분의 3, 구분소유자의 사용금지 청구 4분의 3, 다 4분의 3입니다. 19번 집합건물 관리 옳은 걸 고르시오. 완성된 분양 목적의 하자로 목적물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있죠? 틀렸습니다. 전유 부분이 속하는 건물 설치 보존 의무로 인해서 손해가 입혔습니다. 그 의무는 공용 부분의 존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맞죠? 3번 임대 후 분양 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해서 분양 시간이고 인도한 때부터죠. 인도한 때부터 하자 담보 물을 수가 있죠. 5년, 10년.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집니다. 틀렸죠.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합니다.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인도시가 아니고 각 하자 발생시입니다. 각 하자 발생시부터 발생합니다. 20번 직권법 틀린 걸 고르시오.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 목적으로 건물을 말한다. 맞죠? 대지사용권은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맞죠?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 소집된 관리단지표는 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죠. 맞습니다.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에 지는 담보 책임은 사용 승인일.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 로부터 기산하는데 이게 주요 부분 10년, 기타는 5년. 5년, 10년을 기산할 때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 10년을 기산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구분 소유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 분할 청구 못합니다. 21번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성립이 될 수가 있죠. 2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은 전유 부분 비율에 한다. 사용은 아까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 하면 틀립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집합금으로 공용 부분은 취득 대상이 안 되고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됩니다. 시효 취득. 관리인 선임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죠. 공용 구분 소유자는 규약,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는 대지만 처분할 수 없죠. 그 다음에 2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해서 틀린 걸고 집합건물의 임차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지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임차인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차이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지만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합니다. 2번 서면 결의 방법이 재건축 가능하고 3번 설정된 저당권 이런 특별한 사정이면 대지권에도 위치입니다. 4번 관리단 지표는 전원의 동의가 나오죠.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죠. 공용 부분의 관리비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죠. 23번 틀린 걸 고르시오.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위원을 둘 수 있고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련된 지표를 소집해야 됩니다.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 범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죠.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 그럼 각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 법원에 해임 요구할 수 있죠. 5번이 답이죠.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합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24번 직권법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선임은 관리단 지표 소집 개최 없이 서면 결의할 수가 있다. 1번이 답이죠.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틀렸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지 못했다면 관리위원으로서 관리단의 구성을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합니다. 관리인은 직권이 아닙니다. 여기 직권이 아니고 관리단 집회. 자, 만약에 증개축을 함부로 한다. 그럴 때는 소송으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을 4분의 4 특별결을 얻어가지고 금지 청구합니다. 직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가 없게 됐다. 연대가 아니고 공용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죠. 연대가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로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5번 직권법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의한 관리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리단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대지 사용권은 강제 경매제에 의해서라면 전유분 분리 처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대지 사용권은 말이죠.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하고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 예외적으로 분리되는 게 규약입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가능하죠. 근데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절대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요게. 그래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이죠. 전유부분하고 분리가 안 되는데 예의가 있어요. 근데 공용부분의 지분과 전유부분은 절대적으로 분리가 안 됩니다. 뭐 판례로도 안 됩니다. 판결로도. 그 다음에 3번 대지사용권을 전유 분리해서 처분하는 것은 금지라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문입니다. 맞죠?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재건축 결의도 허용됩니다. 틀렸습니다. 공용부분으로 변경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후 과반수 결의가 아니고요. 4분의 3 특별 결의입니다. 4분의 3. 그 다음에 가담법입니다. 가등기 담보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이 법에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가등기 담보의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이 법에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담보부동산을 처분해서 선의 제3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담법 11조가 있어요. 가담법 11조가 있는데 가담법 11조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억을 구워주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도 가담법이 적용되는데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에 소유권 이전이다. 갑인데 3번에 소유권 이전해줬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가 귀속 청산을 하거나 두 번째가 경매 청구합니다. 귀속 청산을 할 때 첫째 청산금을 통지하고 채무자 등에게 두 번째 청산기간 2개월 지나고 세 번째 그때 청산금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변제기 후에 원금이자 갖고 소유권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변제기가 10년이 지나버렸거나 아니면 을이라는 사람이 4번에 소유권 이전해서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선이다. 병이 선이라면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니까 원금이자 받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가담법 11조거든요.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집값 내놓아라. 요 판례입니다. 3번 가등기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 신고하지 않는 담보 가등기권자는 매각대금 배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건물에 있다. 그러면 을이 가등기 소유권에 가등기 해놨을 때 법원은 이게 담보 가등기냐 청구권 보전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이것을 빨리 알려주라고 법원이 취고를 해요. 그러면 내가 돈 구워주고 가등기 했다면 담보 가등기. 돈가 구워주지 않고 나는 청구권 보존을 하려고 가등기 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되는데 그거 채권 신고하지 않았으면 배당 요구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 여전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5번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등기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죠. 채무자가 아니고. 27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 을 소유 X토지 시가 1억 원에 가등기 마친 후 병이 X토지의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병은 을 소유에 갑이 여기다 가등기 해놨고 병은 후순위 저당권자죠.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1번 을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갑이 청산기간 경과 전에 가등기 본등기를 마치면 무효죠. 2번이 답이죠. 을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병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피담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변제기 도래 전에 후순위권자에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면 안 되죠.
갑의 가등기 담보 실행에서 경매 절차에서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정은 담보 가등기권 소멸하. 누군가가 경매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는 소멸합니다. 28번 가담법상 채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채무자의 실행 통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청산 여기에 통지하는 데에서 목적물 가액 빼기 채권액 플러스 선순위 담보권액을 포함해 선순위권자는 통지해야 됩니다. 선순위가 얼마다. 근데 후순위 통지해요. 그래서 2번이 답이죠. 후순위 담보권자 피담보 채권액은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통지 당시 가액, 그 다음에 청산금이 없다고 그 뜻. 둘 이상이다 하면 각 부동산 소유 이전에 소멸시키는 채권은 다 통지해야 돼요. 근데 후순위 채권액은 통지할 필요 없습니다. 29번 가담법 옳은 걸 고르시오. 공사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가담법 적용 안 됩니다. 무조건 가담법은 금전 소비대차에 한해서만 돈을 구워준 경우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물품대금, 공사대금 다 적용이 안 됩니다.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그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 귀속합니다. 2번이 답이죠. 가등기 담보 채무자는 귀속 청산과 처분 청산 중 처분 청산은 안 됩니다. 이때 가등기 담보권은 귀속 청산을 하거나 경매로 가야지 처분 청산, 야 그거 팔아가지고 원금 이자 놔주고 네 가져가라. 처분 청산은 안 됩니다. 가등기 담보 채무자,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만은 동시행관계가 없죠. 먼저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 후 저당권자, 후순위권자죠.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피담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없다가. 30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을이 변제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즉시 담보권 실행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틀린 거를 고르시오. 그래서 지금 을이 가등기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그래서 을에게서 을이고 갑이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어요. 담보가등기. 첫째,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평산금 통지해야 됩니다. 평가액을.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다툴 수가 있다. 없습니다. 금액을 통지했다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그러면 금액을 다툴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틀렸죠? 을은 갑의 통지한 청산금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 확정 기수가 있습니다.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하지 않으면 청산금 지급하더라도 가등기 분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을은 갑에게 통지한 청산금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5조 3항인데 이게 저평가됐다. 저평가됐을 때는 5조 3항에서 동시행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1번 가담법 틀린 걸 고르시오.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됐습니다. 설정자는 담보권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죠? 맞죠? 귀속 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실행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다툴 수가 없죠. 채권자는 맞습니다.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었다. 그 후에 청산 절차를 마치더라도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틀렸죠? 이런 절차 통지하고 2개월 지나서 지급해야 네 번째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게 나중에 청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3번이 틀렸죠? 실행 통지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이다.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가등기 설정 계약에 따라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후순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 과제는 가등기 담보권으로 피담보책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할 수 있죠. 당사자가. 32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 시가 5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은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건물에 양도담보 제공하고 병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양도담보. 그래서 지금 갑은 을로부터 1억을 빌립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을 갑은 을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여기에 시가 5억인데 시가 5억인데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이고. 그다음에 병으로부터 2억을 빌리면서 양도담보 소유권 넘겨 줬어요. 양도담보권자. 그럼 양도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첫째 실행통제하죠. 실행통제에서 목적물 가액에서 빼기 피담보 채권에다가 선순위 채권액 있죠. 요걸 더해줘서 빼줘야 돼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권 전부 변제해봤습니다. 갑이 변제했으면 갑은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양도담보권은 소멸합니다. X건물이 멸실훼손됐습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해.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만 피담보채권은 살아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은 소멸한 다음 틀립니다. 을의 담보권 실행에 의해 경매로 X건물이 정에게 매각됐다.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다 소멸합니다. 만일 선이 무가 병으로부터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말소 청구할 수 없죠. 선이 무 소유권 취득했다면 해버리니까 아까 11조죠. 그 다음에 33번 실명법입니다. 적법하게 종원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래서 실명법에서는 우리가 적법하게 그 말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종래 판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갑종중입니다. 갑종중이 종원 A한테 적법하게 명의신탁했다. 그러면 대내적으로 종중이 소유자고 대의적으로 즉 종원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관계적으로 부족됩니다. 대내적으로는 갑, 대의적으로는 을이 소유자고 이때 이 사람 명의수탁자죠.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유가 돼요. 타주점유가 되니까 취득시효할 수 없죠. 그리고 누가 불법 점유했어? 그럴 때는 대의적이니까 수탁자가 반환 방해배제 청구해야 되지. 이 사람은 이렇게 대위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을이 평온공연에 10년간 엑스토지 점유했습니다. 을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죠. 타주점이니까. 제3자가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합니다.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직접으로는 방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방해배제 안 되죠. 대위에서 가능하죠. 틀렸죠. 직접 안 됩니다.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의해서 행사한 말소등기 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아. 이게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됩니다. 이게 약정도 유효고 이게 등기도 유효니까 이게 하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하니까 요거는 말소등기 청구 소유권의 개성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 사람 소유권 넘겼다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을이 엑스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제돼서 그 엑스토지가 갑에게 환원됩니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취득하지 못하죠. 동일 소유가 아니잖아요. 34번입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소유권 등기해 줬습니다. 틀린 거. 종래 판례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의신탁에는 해당 안 되는 격과 명의신탁 해당되지만 특례가 적용돼서
유효가 되는 경우요. 이게 지금 종중, 배우자, 종교잔체입니다. 종교잔체. 그래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만 종중, 배우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의 특례가 정될 때 이게 종래 8령이 그대로 적용돼요. 근데 명의신탁 자체가 안 되는 게 아까 가등기담보라든가 양도담보라든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의신탁이 안 되니까 유효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해당되면 특례가 유효되는 거 요렇게 됩니다. 종래 판례 이론이 작년에 배우자 특례, 종중 특례, 요거 배우자 이거죠. 그러면 자 이때 갑옥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갑거니까 갑이 X토지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볼 수 없죠. 남편이 매매.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직접으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대위에서 해야 돼요. 들렸죠?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죠. 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얘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악불문하고 35번입니다. 갑은 15년이니까 자 실명법 적용하라는 거죠. 경매 절차에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제공하면서 병명으로 이전 등기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병은 이 약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명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지금 갑오고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하고 예를 들어 3억을 주어서 을 소유 건물을 경매로 취득했다. 경매로 취득했을 때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부당이득으로 이 매수 자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번 기억. 갑병 사이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죠? 맞습니다. 니은 갑과 병 사이의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경매니까 알았던 몰랐던 소유권 취득하나 이게 매매다. 이게 매매라면은 다르죠. 매매라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지만 요 매매 즉 매도인이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을 못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경매의 경우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갑은 병에 대해 매수자금 상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3번이 기억 디귿 맞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15년이니까 95년 이후니까 실명법 적용하라는 거죠. 병의 엑스토지 취득하고자 친구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습니다.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으로 체결하고 이전 얘기를 해줬죠. 그럼 이거 계약명의신탁이죠. 갑은 똑같이 이걸 슬쩍 바꾸니까 을이죠. 병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을이고 병이니까 이건 매매로 사라 그랬죠. 매매로 사라 그랬으니까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하지 않죠. 그리고 매수자금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고.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지금 엑스토지 소유자는 병이 아니고 을이죠. 선이니까 을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갑이 을과 관계의 소유권을 가진 걸 전제로 해서 장차 엑스토지 처분 대가를 을에게 을이 갑에게 지금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인데 경매가 아니고 이거는 경매가 아니고 이건 매매라는 매매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매매인데 요게 선이다. 그럼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때 소유권을 넘겨 매수자금 나 주라. 이것도 무효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2번 보면 2번 갑이 을과 관계 소유권을 가진 걸 전제로 해서 장차 X토지 처분될 걸 을이 갑에게 지금은 약정 무효입니다. 원래 이게 위에서 문제가 가지고 약정 모르는 이제 선의로 못 가버렸으니까 야가 소유권 취득해버리잖아. 소유권 취득하는데 야는 매수자금만 청구해야 되는데 너 집 팔아서 그 대금 나 주어라. 약정도 무효가 되는 거야. 3번 갑과 을 또는 을과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효죠.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을이 다시 병에게 지정한 정에게 이전 등기해 줬다. 그렇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틀렸죠.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알게 됐어요. 악이죠.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를 직접 갑에 귀속시키려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3자간화 등기 명의신탁에 해당되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원래 이거죠. 갑이 있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리고 병한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병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요 건물을 등기한테 해주라. 이게 3자간 명의신탁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 매매는 유효죠. 그래서 요 경우와 이 사람이 알았다면 유효하단 말이에요. 요것과 거의 같게 된다는 얘기죠. 37번 부동산 실명법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소유권 이후 부동산 물권은 적용되지 않나. 적용됩니다. 가등기도 다 적용되죠. 틀렸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안 되는 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죠. 양도 담보, 신탁법상의 신탁, 상호명 신탁, 명의신탁에 해당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양자가나 등기 명의신탁, 신탁자나 수탁자의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한 명의신탁이든 이자가 약정은 다 무효니까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맞죠?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수탁자에게 이전 등기 해주더라 유효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등기를 스스로 원래는 사실은 병이 소유권에 의해서 요 말소 등기 청구하거나 진짜 내 거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이쪽으로 이전해 줘야 돼요. 이게 유효니까. 근데 스스로 넘겨줬다. 이거 유효죠.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악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불문하고. 38번 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 후 갑은 병 소유 X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명 이전 등기를 했고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이 중간생략계 3자간 명의신탁이죠. 양의신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약정은 무효, 소유권도 무효. 그다음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말소 청구 이전 등기해서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자, 1번 갑은 을에게 X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맞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가 없다. 있죠? 이 관계는 유효니까 있습니다. 틀렸죠? 병은 을에게 X토지 소유권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있죠? 야가 소유자니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거나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요 경우는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은 안 되고 부당이득은 계약명의 신탁에서 부당이득이 청구하는 거야. 에? 이때 병이 소유자고 소유권 가져가는데 무슨 부당이득이? 여긴 부당이득이 안 됩니다.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을 유추권 행사할 수 없어요. 39번입니다. 갑은 13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명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옳은 거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죠? 똑같네. 아닌가? 똑같진 않죠? 을이 X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병이 소유자죠? 틀렸죠? 갑은 명의신탁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틀렸죠? 갑은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틀렸죠? 병은 진짜 내 거니까 내놓아도 이전적인 청구할 수 있죠? 진정명의원이라는 게. 이게 맞죠? 만약 을과 병이 사실혼 관계라도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마지막 문제 40번. 실명법에 관해서 명의신탁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틀렸고. 이 법에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를 제기해서 구분 소유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상호 명의신탁 있잖아요. 이 상호 명의신탁은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토지가 있다. 을이 있다. 그러면 자, 구분합니다. 갑, 네 거, 내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유 등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적으로는 공유고 대내적으로는 구분 소유를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 그럴 때 이게 상호 명의신탁이야. 그럴 때 분할은 돼 있으니까 상호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상호 지분 이전 등기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공유 분할은 안 됩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등기가 맞춰졌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 안 됩니다. 틀렸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을, 명의수탁자가 제3자의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 올해는 작년에는 배우자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3자간 명의신탁이든 2자간 명의신탁 둘 중에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